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대 수학 4주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군의 표현은 사실 이제 영어로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군의 표현은 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말하고요. 우리가 다른 언어로 이제 그룹의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representation.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군의 표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요. 이것도 군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룹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군의 표현, 프레젠테이션이란 이제 군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생성집합, 군을 생성하는 원소들 하고요. 그 원소들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로 군을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것이 이 그룹 프레젠테이션의 아이디어입니다. 생성집합과 관계로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Z 곱하기 Z 이런 자유가왕군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1,0하고 0,1 두 개의 원소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원소에는 사실 이제 두 개의 원소가 만족하는 관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산은 사실 덧셈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연산은 덧셈이지만 이제 그냥 연산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Z 곱하기 Z라는 군을 우리가 두 개의 원소로 생성되는데 두 개의 원소가 AB랑 BA랑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표현한 군이 이것이 우리 Z 곱하기 Z랑 동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집합 S에 의해서 생성된 자유군 FS가 있고요. 여기 FS의 그러니까 FS의 원소는 이제 S를 알파벳으로 하는 어떤 축약된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부분 집합 R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로 쓸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R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정규 부분군 R을 포함하는 FS의 가장 작은 정규 부분군을 이렇게 꺽쇠괄호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n이라고 이렇게 쓰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n은 이제 R을 포함하는 어떤 가장 작은 정규 부분군이니까 우리가 이제 fs를 이렇게 n으로 나누어서 만든 이런 잉여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군을 우리가 S에 의해서 S로 생성되고요. 죄송합니다. S에 의해 생성되고 R을 관계로 가지는 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S의 원소들을 쓰고요. 이렇게 관계를 이제 옆에다 쓰고 꺽쇠 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기를 통해서 이 군의 표현의 구체적인 경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두 원소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제 집합 R은 이제 이러한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A의 3승이 항등원이고 B의 제곱도 항등원이고 BA B 인버스 A의 마이너스 2승 이것도 항등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R의 원소들은 R은 N에 포함이 되니까 R의 원소들은 이 잉여군에서 다 항등원으로 보고요. 이제 R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X의 그다음에 R의 X 인버스 이런 원소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전부 fs 모드 n에서 이제 항등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지워졌는데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A, B로 생성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가진 이런 군이 제가 S3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군 S3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보일 때요. 이제 어떠한 문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의 원소는 모두 A랑 B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G는 A, B로 생성이 되고요. A 3승, B 제곱, BA, B 인버스, A 마이너스 2.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요. 생성 집합이 지금 A, B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원소는 이제 A, M1, B의 M1, A의 M2, B의 M2 이제 이런 꼴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해서 적당히 어딘가에서 이제 끝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BA는 A 제곱 B로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관계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A의 3승이나 B의 제곱이 나오면은 이제 그것은 항등원으로처럼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것을 모든 원소를 항상 이제 A의 M승,
B의 n승까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게다가 M이 3을 넘어가면 3씩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n도 2를 넘어가면 2씩 이제 없애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에 썼는데요. 네, 정리하면은 뒤에 모든 원소를 EAB, AB, A제곱, A제곱 B 이렇게 6개들로 많아야 6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아야 6개라고 한 이유는 이 중에서 혹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만화의 6개가 있고요. 이 6개의 원소들이 혹시라도 더 같은지 달라지는지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6개의 원소가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합 A, B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AB로 생성되는 자유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군 G가 있는데요. 네, G가 있는데요. 그 전에 S3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FAB에서 S3로 가는 준동형 사상을 제가 하나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A를 제가 1, 2, 3으로 보내고요. B는 제가 1, 2 이런 순환 치환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군에서 한번 미리 보기도 했는데요. A 3승 요 준동형 사상을 제가 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파이 A 3승이 2가 되고요. 파이 B 제곱도 2가 되고 파이 BA B 인버스 A 마이너스 2승 이것도 2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3에서는 이 구체적인 연산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A 3승 B 제곱 BA, B 인버스 A 마이너스 2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커널 파이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들을 커널 파이는 분명히 이 원소들을 포함하는 정규 부분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n이 여기 n을 이 r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정규분군이라 한다면 n이 커널 파이의 부분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파이는 이 자유군에서 S3로 가는 전사 사상이기 때문에 S3는 이쪽에 쓰겠습니다. S3는 지금 F, A, B 모드 커널 파이와 이제 동형인데요. 그런데 이제 n이 커널 파이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n이 커널 파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F, A, B, N 그런데 이제 n은 커널 파이의 이제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군 이것이 이제 G였는데요. 이 G는 S3보다 이제 더 큰 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누는 군이 더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관찰을 하기를 G에는 원소가 많아야 6개를 가진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G에서 S3로 이제 전사 준동형 사상, 이제 준동형 사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이제 결과를 합치면은 실제로 이 6개의 원소는 모두 다르다. 그리고 사실은 G랑 S3는 실제로 1대1 대응이 있을 뿐 아니라 G랑 S3랑 동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개의 원소의 이제 연산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AB를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A 제곱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BAB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BAB는 BA가 A 제곱 B니까 A 제곱 B의 B인데요. 이거는 이제 B 제곱이 또 상등원이 되니까 A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산표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연산표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군 G의 연산표인데 이것이 사실은 A를 네, 여기 1, 2, 3처럼 보고요. B는 1, 2처럼 보면 이 연산표가 S3의 연산표랑 실제로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군 G가 S3,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는 군이 S3랑 동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군의 표현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요. 이제 유한 생성된 가완군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소가 몇 개다라고 주어졌을 때 그 해당하는 가완군을 모두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동형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아벨군을 모두 분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벨군에 제한하지 않고 원소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군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 그런 것을 이제 이 군의 표현을 이용해서 군의 표현과 또 앞에서 배웠던 실로우 정리 등을 이용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기에서는 원소가 8개인 군을 서로 동형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모두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G가 이제 원소가 8개라고 하고요. G가 가완인 경우랑 비가완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G가 가완인 경우가 있고요. 가완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가완인 경우는 이제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된 가완군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Z8 아니면은 Z2 곱하기 Z4 아니면은 Z2 곱하기 Z2 곱하기 Z2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G가 비가완군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가능한 것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주장은 위수가 4인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G가 가완군이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히 순환군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제 G의 모든 원소는 G의 원소의 위수로 가능한 것은 항등원은 1 아니면 2 아니면은 4 아니면은 이제 8이 가능한데요. 이제 만약에 위수가 8인 원소가 있다면은 G가 순환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순환군은 아벨군이니까 이제 위수가 8인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장은 이제 위수가 4인 원소가 있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G의 모든 원소의 위수가 2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이제 모든 G가 아벨군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임의의 원소 G랑 H에 대해서 GH, G 인버스, H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G 제곱도 항등원이고 H 제곱도 항등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GH, GH로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G의 여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GH의 제곱이 되니까 이 자체가 항등원이 됩니다. 따라서 GH랑 HG랑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GH가 HG. 이것이 임의의 원소 GH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임의의 원소 G와 H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G가 아벨군이 되고요. 아벨군은 이미 분류를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비가만군이기 때문에 이제 위수가 4인 원소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수가 4인 원소가 존재한다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는 원소가 8개인 군이고요. 여기에 이제 위수가 4인 거를 우리가 A라고 쓰겠습니다. A는 위수가 4.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A가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이 있을 텐데요. 여기는 win수가 4고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원소 이제 B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B라고 이제 놓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G 모드 A를 생각하면요. 여기서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G 안에서 A의 G수는 2이기 때문에 이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은 G의 정규 부분군이 되고요. 따라서 이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B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BA는 여기 이제 잉여류로 봤을 때 이제 자명하지 않은 원소입니다. 그러면은 B가 그런데 이거는 이 잉여군은 원소가 이제 2개이기 때문에 B가 A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B의 제곱은 이제 A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제곱은 이제 이 순환 부분군의 원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제곱이 이제 주장은 B제곱이 예를 들어 A가 됐다는 뜻은 이제 B의 위수가 8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B의 제곱이 A의 3승이라 하더라도 B의 위수가 이제 8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의 위수가 8인 것은 우리가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이런 건 불가능하고 따라서 B제곱은 항등원이거나 B제곱은 A제곱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순환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규 부분군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BAB 인버스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A가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항등원은 아닙니다. 이게 항등원이라는 것은 A가 항등원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말이 되지가 않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BAB 인버스는 이거는 A거나 A제곱이거나 A세제곱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합니다. 셋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이제 살펴본 것에 따르면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는 뜻은 지금 BA는 AK의 B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G의 모든 원소를 지금 A제곱 A3승 B, AB, A제곱 B, A3승 B 이렇게까지 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G는 이제 A랑 B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주장은 BA, B 인버스가 만약에 A였다면은 그러면은 만약 BA, B 인버스가 A라면 그러면은 BA가 AB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미 모든 원소는 이런 G의 모든 원소는 이렇게 8가지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AB가 BA가 됐다는 뜻은 G가 아벨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비가완군인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K가 2이거나 3인 경우만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K가 2인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또 저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BAB 인버스가 이게 만약에 A제곱이라면요, A제곱이라면은, 그러면 지금, 만약, 요거라면, 그러면은 지금 BAB 인버스의 제곱을 하면 이건 지금 A 4승이 되니까 이거는 항등원이 돼야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풀어서 계산을 하면 BA 제곱 B 인버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A 제곱 B 인버스가 2라는 뜻은 지금 BA 제곱이 B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A 제곱이 항등원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A의 위수가 4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K가 2인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정리를 총정리하면은 이제 BAB 인버스는 이제 A 3승이어야 한다. 지금 이제 비가완군인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BAB 인버스는 A 3승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B제곱이 2이거나 B제곱이 A제곱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관찰한 것에 따르면은 이제 원소가 8개인 비가완군의 후보가 다음과 같이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추려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성집합은 A, B인데요. A 4승이 항등원, B 제곱이 항등원, 그리고 BA는 A 3승 B고요. 두 번째 표현은 똑같은 생성집합에 대해서 A 4승이 항등원, B 제곱이 A 제곱, 그리고 BA는 A 3승 B. 이런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이 전부 다 원소가 8개인 비가완군을 실제로 표현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아직은 모릅니다. 사실은 아직은 모르고 이제 엄밀하게는 여러분들이 이 연산표를 이제 그 생성 집합과 관계에 맞게 여기를 채우면은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을 이제 충분히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군의 조건을 다 확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원소들이 실제로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서로 다 다르면서 이 연산표가 잘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1과 G2가 실제로 원소가 8개인 비가완군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산표를 채우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실제로 어떤 군을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G1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미 살펴보았던 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사각형의 대칭군이었던 사각형의 이면체 군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군 D4의 표현이 G1이 됩니다. 네, G1을 자세히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이 연산표를 잘 연구를 해보면은 G1에는 위수가 4인 원소가 A하고 A 3승밖에 없습니다. 위수가 4인 원소. 위수들을 조사하면은 G1에는 A하고 A 3승만 위수가 4인데요. G2에서는 뿐만 아니라 A하고 A 3승하고 B하고 AB하고 A제곱 B, A 3승 B 이런 원소들이 전부 다 위수가 4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연산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다르지만 이것이 실제로 같은 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실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경우에는 G1과 G2가 서로 다른 군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각각의 군이 어떤 군을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G1은 이제 D4의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하겠습니다. AB로 생성되는 자유군에서 D4로 가는 이 준동형 사상을 A는 1, 2, 3, 4로 이제 보내고요. B는 1, 2, 3, 4 이거로 보내겠습니다. 네, 여기 D4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은 제가 이제 1, 2, 3, 4 네, 이런 사각형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 1, 2, 3, 4의 이제 치환 중에서 이제 치환의 부분 집합으로 이제 D4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이렇게 90도 네, 그렇죠. 90도 회전시키는 것이 A고요. B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것이 이제 B입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D4의 연산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A 4승, B 제곱, BA, B 인버스, A 3승이 전부 다 파이의 커널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4는 FAB의 커널 파이와 동형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커널 파이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조금 느려서요. 네, 커널 파이에는 우리 지금 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커널 파이 D4보다 FAB의 n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G1이 D4보다 이제 대략 말하면은 G1이 D4보다 큰 군이다. G1에서 D4로 가는 전사 준동형 사상이 존재한다. 라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지금 원소의 개수가 8개라는 것은 지금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G1과 D4는 이제 동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1이 D4의 표현이고 이제 G2는 그러면 어떤 군의 표현인가 라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G2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Q라고 우리가 쓰는데요. Q라는 것을 이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Z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1x, y, z는 각각 다음과 같은 2 곱하기 2 행렬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행렬의 곱셈 연산을 생각하면은 이 8개의 원소가 군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G2, 이 군의 표현이 바로 G2가 되고요. 네, 자세한 것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표현을 소개를 한다면은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j,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i는 우리가 아는 대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j도 마찬가지입니다. j제곱도 k제곱도 다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i 곱하기 j 하면은 k. 그런데 j 곱하기 i 하면 마이너스 k가 되기.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군이 원소가 8개인 비가완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나 아니면 행렬로 이해하는 거나 사실은 완전히 같은데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사원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어로는 쿼터니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이 원소가 8개인 비가완군이고 이 군은 이제 D4가 아닌 또 다른 D4랑 동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소가 8개인 군을 모두 분류해 봤고요. 네,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른 개수의 군도 한번 분류를 해보고 이번 4주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